우울증인 경우에는 2주 이상 매일같이 힘들어하는 지속 기간이 있습니다. 아주 깊은 슬픔 혹은 허무한 슬픔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이 되고 관심사, 재미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젊은 분들도 가 떨어지고 내가 옛날에 했던 것들을 아예 못하게 됩니다. 인지기능 변화가 오고 마지막으로 심각해지는 게 뭐냐면 진짜 우울증, 가짜 우울증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요? 진단 기준이 있나요? 네, 우울증, 나 우울하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그냥 우울장애라고 정식화적으로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울장애가 아닌 우울증이 아닌 보통의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금방 괜찮아집니다. 하루에 몇 시간 내에도 몇 분 내에도 이렇게 방금 회복이 되고 다운됐다고 이런 기복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일주일, 2주일 이상 쭉 지속되지 않는 게 소위 가짜 우울증의 우울감 정도라고 할 수 있겠죠. 진짜 우울장애, 우울증인 경우에는 2주 이상 지속되는 매일같이 힘들어하는 이 지속 기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중요한 게 진단 기준 중에 첫 번째가 우울하고 이런 것들이 아주 깊은 슬픔 혹은 허무한 슬픔 이런 것들이 우울한 정도가 아주 계속 지속이 되고 일단 관심사, 재미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재미가 없는 채로 예를 들면 우리 어머님들이 내 새끼 키울 때는 힘들어서 내 새끼가 예쁜지 몰랐지만 손자, 손녀가 왔을 때는 너무 예쁜데 우울증에 걸리시면 손자, 손녀 오는 것도 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애들도 그냥 이제 귀찮아져요. 아무런 재미가 없어져요. 이런 경우가 이제 우울증이 좀 심각해진 거고요. 이런 어떤 두 가지 중요한 어떤 우울감이 지속되는 거 또 재미가 없어지는 이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정서 상태에다가 여러 가지 신체 증상들이 많이 동반이 됩니다. 입맛이 너무 없어져서 아무것도 먹기 싫어집니다. 그러면서 체중이 급격하게 변화돼서 감소하거나 혹은 과식을 하게 되거나 폭식을 하게 되면서 체중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체중 변화가 있고요. 불면, 잠을 못 들거나 혹은 나중에는 과다 수면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초조한 정신운동이 막 안절부절 못하는 초조하거나 너무 늘어지거나 하는 정신운동 지연이란 표현을 하는데 멍해지면서 늘어지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피로감, 무기력해지면서 에너지 자체가 없어집니다. 활력이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해서 무가치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책감을 갖고 세상이 좀 허무하다 이런 부정적인 사고가 되고 그 다음에 집중력이 아예 떨어지면서 인지기능 변화도 큰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진단 기준 중에 간혹 이제 내가 왜 이렇게 치매인가 생각하실 정도로 어르신들은 가성치매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젊은 분들도 집중력 자체가 떨어지고 내가 옛날에 했던 것들을 아예 못하게 됩니다. 그런 게 인지기능 변화가 오고 마지막으로 심각해지는 게 뭐냐면 대부분의 3분의 2인 경우 많은 분들께서 사고, 이거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다. 죽어야 되나? 라고 하는 사고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앞에 두 가지 이런 것들이 2주 이상 지속되고 그 다음에 이런 나머지 7개 총 9개 중에 이런 것들이 5가지 이상들을 좀 심각하게 될 경우에는 이런 우울감이라는 일반적인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간혹 패션 우울증이라고 요새 이런 말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내가 나 우울해를 자꾸 강조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싶어 하고 그러면서 나 우울증 치료받아요를 너무 강조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SNS에 많이 올리기도 합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것보다는 어떤 부분에서 짚어야 하냐면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혹은 청소년들이 이런 것들을 마치 이런 외부적인 좋아요 이런 것들이 나를 이렇게 위로해 준다고 잘못 착각할 수도 있어요. 혹은 내가 가진 기본적인 슬픔이나 안 좋은 기분을 우울증으로 오인할 수도 있는 거죠. 문제는 이런 것들이 오인했던 게 자꾸 악화되면서 거의 예언처럼 실제로 우울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도 안 좋은 영향을 끼쳐요. 내가 정도 이해를 한 걸 너무 많이 올리고
그렇다면 경쟁적으로 올리다 보니 이런 부분들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하는 것들이 문제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패션 우울증은 오히려 어떤 사회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내가 우울하다는 걸 강조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건데, 이게 타인에게 우울증이 전염병은 아니지만 악화되는 이런 문제가 안 발생하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런 거 자체로 인해서 이분들도 안 좋으니까 그런 걸 올리겠죠. 좋으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SNS에 강조하기보다는 상담과 치료를 제대로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 악화되는 상황에 빠지지 않는 거. 이 분들이 혹은 이런 패션 우울증이라고 이렇게 했다고 해서 비난받아 버리는, 그래서 어떤 우울증 자체가 낙인 찍히는 이런 상황으로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억력 감퇴 증상도 우울증일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건가요? 네, 우울증의 주요 진단 기준 중에 하나가 오히려 인지기능 저하입니다. 그래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판단력 자체가 좀 떨어져서 어찌해야 할지 모릅니다. 제 환자분 같은 경우는 작년에 본인이 쓰셨던 보고서를 보고서 이걸 내가 올해 또 쓸 수 있을까? 직접 본인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걸 못할 것 같다. 왜냐면 이 기억력이나 이 인지기능이 너무 떨어져서. 그리고 실제로 뭐 성인 ADHD 기억력 저하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 집중력 저하 많이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 우울감이 심화되면서, 우울증이 심해지면서 집중력 저하가 이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성인뿐만 아니라 성인 중에서 어르신들 경우에는 가성치매라고 하는데 생각이 안 나, 갑자기.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원래 잘 하시던 것도 못 하시게 되면서 멍해지고 하얗게 되는,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집중력 저하나 이 기억력 저하가 우울증이 개선이 되면 좀 늦지만 많이 좋아지긴 하십니다. 그러니 너무 두려워는 마시고 대신에 이 우울증 자체가 빨리 개선이 되어야겠죠. 우울증 환자들이 자신을 게으르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제일 큰 거는 사회적인 어떤 이 시선일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우리 사회는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고 생산성 있게 살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팽배해 있는데, 이렇게 활동을 못하게 되고 처져 있고 이런 경우에 이를 너가 왜 이렇게 나약해, 의지가 없어라고 하는 우울증 자체를 자꾸 사회적 낙인을 찍는 게 조금은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스스로 내재화돼서 내가 나는 왜 이렇게 게을르지라고 스스로 자책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비난 이런 것들이 스스로 나 자신을 자책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내가 나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는 심리적인 요인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게으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이 우울증 자체를 아니라고 하고 싶은 어떤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이거는 이겨낼 수 있어. 내가 게으러서 그런 거지 내가 병에 걸린 게 아니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환자분들이 스스로를 게으르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또 착각하기 쉬운 제일 큰 이유가 활력이 없어져서 몸을 못 움직이기 때문에 증상 자체가 게으름과 유사한 행동 양상이 있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자꾸 게으르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울증에 빠지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요? 우울증에 대해서 어떤 정신과적으로 원인이 되는 건 세 가지로 봅니다. 우리가 바이오, 사이코, 소셜 이런 모델이 있는데, 뭐냐면 어떤 생물학적인 원인, 그 다음에 심리적인 원인, 그 다음에 환경적인 요인,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생물학적인 요인으로 보통 이게 우울증의 가장 큰 요소로 보는데요. 생물학적인 건 뭐냐면 뇌 기능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이를테면 뇌의 세포하고 세포 사이에는 연결을 해주는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요.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소위 세로토닌이나 노에피네프린이나 도파민, 이렇게 주요 신경 전달 물질들이 부족하거나 과해지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마치 우리 빈혈의 혈색소가 부족한 것처럼 뇌 기능도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이 부족해진다면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생물학적인 요인이 첫 번째로 할 수 있고요. 이런 생물학적인 유전적인 소인들이 있는데, 내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심리적으로도 특히 나 자신에 대해서 또
주변 환경에 대해서 혹은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게 부정적인 삼각 어떤 인지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사고 체계, 심리적인 체계가 부정적으로 보는 어떤 심리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심리적인 요인 중에 나는 뭔가를 할 수 없어. 나는 이제 끝났어. 라고 하는 무기력한 거를 학습해버리는 학습된 무기력감도 있거든요. 마치 갇혀있던 세 장의 새를 열어놔도 못 날아가는 것처럼 내가 실제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럴 수 없어라고 무기력한 자체를 학습해버리는 이런 걸 심리적 동기로 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환경적인 건데 이런 소인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일이 없었다면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는데 사건,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면서 예를 들면 실직이나 혹은 이혼이나 등등 가족의 사망 등등 이런 것들이 동반됐을 때 혹은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런 요인이 소인이 있었던 분들은 만약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서 없었으면 회복을 했을 텐데 이런 요인이 있다 보니까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더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울증, 우울 장애를 일으키는 어떤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울증을 게으름으로 오해했을 때 위험은 무엇이 있나요? 만약에 실제로 우울 장애가 있는데 게으름으로 했다면 병을 빨리 진단받을 수 있는 치료받을 수 있는 조기 진단과 치료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이 우울 장애는 질환이기 때문에 점점 더 심각해지고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니 이런 조기 치료를 받을 어떤 기회를 놓쳐버리고요. 또 하나는 이게 자꾸 안 하게 되고 밖을 안 나가게 되고 혹은 약속을 취소하게 되고 이런 경우로 인하여서 자꾸 주변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게 됩니다. 혹은 너가 왜 이렇게 의지가 없어? 혹은 너가 왜 활동을 안 해? 왜 이렇게 게을러 하면서 비난에 노출되다 보면 이분들이 자꾸 나를 더 자책을 하게 되고 자기 비난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우울증 자체가 더 심각해지는 거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만나기가 싫어지고 이런 게 실제적으로도 내 혼자라서도 의욕이 없어서 안 하는데 비난을 받게 된다면 사회적으로 더 고립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활동이 없고 주변에 어떤 지지가 없다 보면 이런 우울감 자체도 더 악화되는, 우울증이 악화되는 이런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 게으름이라고 착각되는 혹은 오해되는 경우라면 이런 문제들이 심각해질 수 있으니 가능하면 빨리 상담과 진료를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게으름과 우울증을 구별하는 빠른 방법이 있을까요? 게으른 거는 감정적인 변화나 이런 게 심하진 않습니다. 이걸 안 했다고 해서 막 절망에 빠지거나 혹은 못하진 않죠. 할 수는 있고 또 그거 하고 나서는 금방 회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인 요동이 별로 없고 너무 처지지도 않고 절망으로 빠지지 않죠. 그런데 우울증은 이런 어떤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뇌 기능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능상 못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다리가 부러져서 뛸 수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안 뛰는 거랑 아유 나는 이렇게 걷는 게 그냥 좋아 혹은 뛰면 숨차 그래서 안 뛸래 하는 것과 부러져서 못 뛰는 건 다른 거죠. 우울증은 이렇게 부러진 질환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못하는 부분들이 많고 또 못했을 때 스스로를 자책하고 혹은 절망에 빠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결국 감정적으로 자신을 자꾸 아래로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러니 이거 이렇게 그리고 이런 감정적인 것뿐 외에도 어떤 아까 말씀드린 체중이나 수면 이런 것 같은 신체적인 증상까지 같이 오다 보니까 뇌 기능, 신체 질환, 몸의 질환으로 오는 게 우울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게으름은 그런 것들은 아닌 거겠죠. 네, 우울증을 마음의 감기라고도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 이 표현은 누구나 걸릴 수 있다, 흔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캠페인의 일환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우울증은 저는 어딜 가서나 말씀드리는데 감기가 아니라 폐렴, 폐혈증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일단 감기는 금방 나을 수 있지만 폐렴, 폐혈증은 항생제를 안 쓰면 생명을 앗아가는 위험한 질환일 수 있거든요. 우울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자살 사고가 깊어지고 실제로 우울증을 앓는 10 내지 15%는 자살로 이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살 시도를 하게 되시니까 우리나라 어떤 자살률은 20년 가까이 너무 이게 OECD 국가 중에 1위죠. 이렇게 된 거는 우리가 자살률이 높은 거는 우울증이 심각해진 거고 우리나라 우울증이 걸려있는 유병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10대, 20대 제일 원래는 운수사고로 돌아가신 경우가 많지만 이 10대, 20대가 요즘은 자살로 인해서 사망한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런 만큼 우리는 우울증이 치료되어야 할 중환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우울증이 있다면 중환 질환이 될 수 있으니 빨리 조기 진단, 조기 치료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 스스로 이럴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시고 빨리 할수록 더 회복이 빨라지시니 내가 아플 수 있다는 것을, 내가 감기가 아니라 폐렴, 폐혈증에 걸릴 수 있는 거는 진단을 받아보셔야 되니까 내가 아플 수 있다는 걸 인정하시고 그게 바로 나를 위해 주시고 오히려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죠. 아팠을 때 약 먹어주고 나를 케어해주고 따뜻하게 하고 이렇게 케어해주는 게 회복이 빠른 길인 만큼 내 마음도 그게 내 머리, 뇌 기능의 문제이니 여기가 문제가 됐을 때는 나를 인정하시고 빨리 치료를 받으셔서 케어를 받으시라. 이게 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자꾸 많은 분들이 이제 힘들어지면서 나를 자책하는 경우들이 좀 많아집니다. 어쩔 수 없이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제가 제 환자분들하고 말씀 나눌 때 어떤 경우에서는 내 탓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그게 당연하기도 하지만 어떤 일이 이미 벌어졌고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에서 내게 아닌데도 자책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때는 내 탓하지 마시라고 합니다. 왜냐면 도움이 진짜 요새 말로 1도 안 되니까요. 차라리 자책을 하는 시간에 지금 나를 좀 돌보십시오. 나를 돌보고 나를 케어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 나한테 자책하고 비난하고 하는 게 만약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데 자책을 하시게 된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여러분의 딸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아들이 있다면 자녀에게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자녀한테 자꾸 비난하실 건가요? 라고 여쭤보면 아니라고 하죠.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러면 격려해주고 돌봐줘야죠. 그게 답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힘들어지시면 자꾸 자책하지 마시고 나를 격려하고 나를 돌봐주시는데 힘을 좀 쓰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런 얘기들 많이 올려놓은 게 저희 채널에 있습니다. 정신과에 관한 모든 것들 혹은 질환에 관한 것들 혹은 사람들의 관계 또 요즘에 이 주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쿠쿠닥스라고 하는 채널 저희가 운영하고 있으니까 저희 링크 여기 댓글로 달아드릴 테니까 여기에서 많이 와 보셔도 좋겠습니다.